대표예제하고 그 위에 1번하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요거 우리 풀었던 거 있잖아. 다시 봐도 모를까? 아, 그래. 그럼 그냥 풀자. 그냥 풀자. 대수한 지가 좀 됐지, 그지? 그 대표예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쪽은 그래프 얘기고, 그 그래프 그리기 전까지는 삼각함수 연산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연산들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하나씩 다시 기억을 이제 되돌려 놔야 되니까, 무슨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해가면서, 문제를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들을 각각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배웠던 거는 그래프를 다뤘던 거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공부하고 걔를 가지고 막 견환을 주는 거잖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축소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였잖아. 그지? 모든 그래프는 다 그래. 삼각함수만 그런 게 아니고. 지수로고도 그렇고. 1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본형에서 움직여가는 상황들을, 변환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딱 읽으면 우리는 사인 그래프가 생각나야 되는 거겠지. 됐지? 사인 그래프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사인 그래프에 요렇게 생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렇게 생긴 역할은, 요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혹시 기억날까? 잠깐 보면서, 요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잘 기억 안 나? 원래는 여기 뭐 있어야 돼? 그냥 x만 있어야 돼. 근데 x 대신에 x-2분의 파이가 들어갔네? 주기. 맞기도 해요. 뭔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 맞기도 해. 요거는 뭐 하는 거야, 요거? 오! 어떻게 해? 어떻게 확대 축소하는 걸까, 이거? 이것도 비슷했어. 그래도 좀 기억하려고 하네. 야, 둘 다 비슷하게 맞췄어. 자, 우리가 가진 그래프는 그냥 y는 sin x를 가진 거라고 그랬지? 그지? y는 sin x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냥 기본형만 그릴 거예요. 얘를 이렇게 4등분을 해서 4등분을 이렇게 띡 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2파이로 표시를 할 거고, 사인 그래프는 대칭성으로 얘기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이 다 대칭성을 갖고 있었는데, 사인하고 탄젠트는 한 묶음이었고 코사인 혼자 다른 대칭을 갖고 있었어. 자, 그 대칭이 어떤 대칭이었을까요? 사인하고 탄젠트는 어디의 대칭?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그래, 그런 대칭성을 기억하면 돼. 뭐 그런 이름들을 전문가들은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 그지? 근데 그런 단어들은 몰라도 괜찮아. 어디에 대한 대칭인지만 알면 돼. 그런 단어들을 교과 과정에 지금 우함수, 기함수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네가 우함수, 기함수를 볼 일은 없어. 그냥 수학을 하는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쓰는 단어야. 자, 사인은 원점 대칭이래. 그럼 여기를 출발할 거야, 여기를 출발해서 한 주기가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이 안에 그려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지,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었지. 그럼 이제 왼쪽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었겠지, 그럼. 이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우리는 요 딱 한 주기를 주로 많이 표현해서 그림을 그릴 뿐인 거야. 요게 그냥 y equal sin x예요. y equal sin x. 자, 여기서 표시해야 될 게, 여기가 한 주기가 2파이라는 거 표시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높이 올라간 거, 제일 밑에 내려온 거, 이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벗어날 수 없게끔 이 안에서만 이 사인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지는 거였지.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가질 거고, 2분의 3파이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 그죠? 이런 그림이야. 이게 그냥 y는 sin x. 근데 여기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대. 근데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y 쪽으로 확대 축소래요. 근데 확대 축소는 식을 쓸 때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였냐면, 평행이동부터 얘기할까? 자,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옮겨 이럴 거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n만큼 옮겨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라고 그럴 거야. 그때 우리 식은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 f x y는 f x-m 이렇게 썼었던 거지. y쪽으로 n만큼 옮겨. 그러면 식을 쓸 때 y-n equal fx 이렇게 y쪽에서 n을 빼는 거고, x쪽으로 n만큼 옮겨. 그러면 우리는 x자리에서 n만큼 빼는 거였고. 근데 이제 요 모습에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안 적어놓잖아. y는 이라고 적으니까 요 놈만 반대로 넘겨서 정리하면 되는 거였지. 평행이동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야. 확대 축소는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곱하기 식을 좀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적을까? b분의 1배 y쪽으로 a배 이렇게 해야 식이 좀 이쁘게 적혀서 자, x축 방향으로 b분의 1배 하세요. 그러면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거였냐면 역수배로 적는 거였어. 그래서 bx 이렇게 적는 거야. y쪽도 마찬가지. y쪽으로 ab 하세요. 그러면 여기 a분의 1 y라고 적는 거야. 역수를 곱하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a분의 1 y가 있는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안 적어주니까 양변에 a를 곱해서 y는 a배의 fx 이렇게 적었던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x축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y축 방향으로 2배 늘리는 거야. 맞지? 그지? 그렇게 읽히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2배가 늘 거니까 여기가 1이 아니고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리고 이놈을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8만큼 옮기래. 그치? 근데 그렇게 옮겼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주기가 바뀔까요? 그건 안 바뀌겠지. 그림은 달라져, 분명히. 그림은 얘가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래서 실제로 그리게 되는 그림은 여기서 출발하고 파이가 될 때 이 점도 여기만큼 옮겨올 거고, 얘도 이만큼 옮겨올 거고, 얘도 이만큼 옮겨올 거고, 여기 있었던 점이 일로 옮겨오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2.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에는 변화를 안 줬지? 주기의 변화를 주려면 얘처럼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그럼 걔는 주기 영향을 주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주기에 영향 안 줄 거니까 주기는 2파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래프는 요거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최대값, 얘는 뭐 2, 최소값 마이너스 2, 그다음 주기, 얘는 2파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 오케이. 그래. 들으면 또 기억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식이 이렇게 보통 주어질 거예요. 우리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식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이렇게 놔두면 우리 안 돼. 이렇게 그냥 놔두고서는 문제를 읽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확대 축소나 평행이동이 읽혀야 되는데 이 x 앞에 곱해진 2는 확대 축소가 맞거든? 그런데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그냥 x에서 뺀 게 아니고 얘는 2x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잖아. 우리는 이게 필요해, 이게. 평행이동할 때. x에서 뭘 뺐는지가 필요해서 이걸 2로 묶어내야 돼요. 그게 표준형입니다. 요렇게 써있는 건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루려면 식을 일단 코사인 2배의 x-6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들어와 있는 애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애들이고 이렇게 곱해지는 애들은 확대 축소와 관련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평행이동을 제일 나중에 생각할 거야. 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주기에는 영향을 안 주거든. 물론 y축 평행이동은 최대축소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제일 나중에 생각하고 확대 축소까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맨 처음에 우리는 그냥 코사인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렇게 4등분하고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그랬죠? 0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 1 나오는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오는 주기가 2파이.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야. 물론 얘도 주기가 2파이니까 왼쪽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고 오른쪽 그 다음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 한 주기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코사인 그래프. 근데 이놈한테 2가 곱해져 있네. 근데 이 2는 아까처럼 사인 앞에 곱해진 게 아니고요. 코사인 안에서 x 앞에 곱해진 거야. 얘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지? x축.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거? 2 곱하면? 그렇죠. 절반 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2파이였어야 되는데 이게 파이로 줄어드는 거지. 그죠? 주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파이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네. 한 주기가 파이가 되고 그렇게 움직인 놈을 x축 방향으로는 6분의 파이만큼 옮길 거야. x축은 6분의 파이만큼 옮기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y축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가서 여기쯤에 이렇게 y축이 생길 거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놈도 6분의 8만큼 옮겨 올 테니까 얘는 6분의 7파이로 와 있겠지. 얘는 6분의 7파이가 됐었겠지. 근데 이 x축 평행이동은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최대 최소나 주기를 결정하는 데는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그냥 원래 1 여기 마이너스 1 y쪽으로의 확대 축소는 없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내려주래요. 얘를 1만큼 내려주래.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반 줄었대요. 그래서 얘는 파이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공부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의 기본형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기본형 그려놓고 그놈한테 변환을 주는 거. 그거는 어느 함수나 다 똑같이 다루는 거라고 그랬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변환 주는 건 똑같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문제 더하기 그 문제 하나를 잠깐 해봅니다. 했어? 할만해? 되는 거 같아? 오케이. 두 번째로 가져도 되겠죠? 자, 대표예제 2번으로. 똑같은 건데? 대표예제 2번은 그냥 사인, 코사인 아니고 그냥 탄젠트 갖고 하라는 건데? 이거 한번 오른쪽 거 해봐. 2-1번. 탄젠트 그래프 기본형만 생각해. 원점 대칭이라고 그랬어, 탄젠트. 앞에 봐도 돼. 탄젠트 그래프 기본형 보는 건 앞에 보면서 해도 돼. 뭐 되게 복잡한 놈을 가지고 힘든 자리에 있는 애를 가지고 뭐 걔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가지는 점 중에서 좀 편한 점. 그놈 하나 가지고 Y쪽으로 확대 축소를 표현할 건데, 이 탄젠트는 뭐 원점도 가지지만, 가지는 점들 중에서 뭐 특수가 끼죠. 여기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점들의 함수값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함수값 얼마였어? 뭘 다시 이렇게 자꾸 떨어뜨려. 6분의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분의 파일 때 얘가 1이었고, 그리고 3분의 파일 때 루트 3이었고, 3분의 파일 때 루트 3이었고. 그럼 이 중에 누굴 가지고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지? 4분의 파일 때. 이거 딱 중점이기도 하고,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점근선까지 딱 가운데 중점이기도 하고, 그때 함수값이 1이었거든. 그걸 기준점으로 놓고, 그걸 이용해서 Y쪽으로 확대 축소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대표예제예요, 요거는. 대표예제. 쟤는 Y쪽으로 확대 축소가 없잖아, 그지? 얘는 Y쪽으로 2분의 1배를 하래. 그러니까 절반 줄이래. 그러니까 요 점을 4분의 파일 때 점을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Y쪽으로 내렸으니까. 이해하겠지? 이제 그런 정도 점 하나 더 찍어주면 거의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본형 그래프에서 확대 축소를 표현할 건데, 뭐 아무 점이나 써도 관계 없긴 해요. 뭐 누굴 써도 관계는 없는데, 6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3분의 파일 때 누굴 써도 관계 없는데, 우리한테 편한 점을 쓰는 게 용이할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4분의 파이에서의 점을 확인하는 편인 거고, 그 오른쪽에 지금 지연이가 풀었던 문제는 보면은 3을 곱했죠. 두 번째 문제. Y쪽으로. 이런 경우는 3을 곱할 거니까 3배를 할 거니까, 이럴 때는 6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써서 되겠지. 왜? 품목 없어지게 되니까. 그지? 꼭 뭘 써야 돼 이런 거 아니야. 우리한테 편한 점을 쓰자는 거야. 그러려면 알고 있어야 쓰잖아. 기본이 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건 3배 했을 거니까 4분의 파이에서 3되네. 이렇게 써도 되고, 6분의 파이에서 루트 3이 되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프가 3배는 이렇게. 그렇죠. 좀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얘보다 3배 빠르게 지나가면 여기서 얘를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빨리.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 그냥 탄젠트 그래프 기본형 그려놓고 얘가 루트 3이야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막 이렇게 안 그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기본적인 방법들은 체크를 해봤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서 자꾸 하나씩 표현법이 익숙해지고 잘 표현해내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프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 훈련을 안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래프 그리는 거 자꾸 해봐야 되고, 근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되게들 불편해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식을 다 주고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이제 미지수를 해결할 거예요. 뭐
똑같은 패턴들이죠. 다른 단원들도 다 이런 작업들 해왔었습니다.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게 시킨 다음에 이젠 그래프를 주고 미지수를 채워라. 요런 정도인데 또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 그림이 아니네요. 첫 번째 건 그냥 식을 줬는데 식 안에 미지수들이 있고 대신에 그래프를 다 그려준 게 아니고 함수 값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렇게 알려준 거야. 알려준 정보들을 보니까 최대값을 알려줬고요. 최소값은 없네. 최소값도 있으면 좋겠는데. 주기 알려줬고요. 주기는 파이.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 쉬운 것부터 결정을 할 거야, 일단. 주기가 제일 결정하기 쉽겠지? 주기는 그냥 x 앞에 곱해진 애만 보면 되거든. 이 x 앞에 곱해진 애만 보고, 저놈의 역수배를 곱하면은 주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x 앞에 b가 곱해진 걸 보니까, 원래 주기는 코사인 함수가 갖는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그놈한테 x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b분의 1을 곱해서 주기를 결정할 거였어. 근데 그렇게 하면 얘가 나와야 된대. 주기가 파이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b는 얼마야? b가 2라는 건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b는 2랍니다. 요 b는 2라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얘나 얘, 평행이동이 없었으면, 최대값 4를 만들려면 얘 혼자 4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4. 위아래로 뒤집어도 돼. 어쨌든 최대값이 4가 되려면, 얘가 4가 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데, A는 여기 양수라고 제한을 해줬으니까, 4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없었으면. 근데 얘까지 동원해서 Y축으로 평행이동까지 해서, 최대값이 4가 되려면, 그냥 A하고 C의 합이 4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얘가 가지는 최대값이 1일 거거든. 요거. A가 없는 거. 코사인 함수가 갖는 최대값이 1일 테니까, A 플러스 C가 최대값 4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C가 최대값 4가 돼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요거 함수값 쓰는 거야, 이제. 이건 x한테 이걸 집어넣으면 y가 이거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다른 함수 다루듯이 x한테 이걸 집어넣어 진짜로. 그리고 y 값이 얘가 나온다라고 쓰는 거야. 집어넣어보자.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래요. 3분의 파이. b는 2인 줄 알고 있고 3분의 2 파이가 되잖아. 3분의 2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내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돼? 괄호 전체가? 3분의 파이. 그럼 우리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a 곱하기 얘가 3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찾으라는 얘기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지? 2분의. 이야. 잠시만요. 코사인 아까 어떻게 그려졌어? 코사인 그래프가 원점일 때, 원점이 아니고 0,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 그지? 특수가 안에서만 보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3등분 한 점도 있고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세 점이 특수각인데 이 6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랑 4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랑 3분의 파일 때 함수값이 점점 줄어들어요. 얘가 얼마? 그치, 제일 큰 게 2분의 루트 3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였어. 이거 좁아라. 얘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3분의 파일 때는 코사인은 2분의 1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A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C. 그놈은 2분의 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랑 C에 관한 식이 두 개 있네. 뭐 연립하는 건 이제 산수지. 요거 두 개, 뺄까요? 여기 위에서 아래 걸 뺄게요. 요거 두 개 연립해보면, 빼면은 A가 하나 있는데 2분의 1을 뺄 거니까 2분의 1 A가 남겠죠. C는 없애려고 뺀 거야. 이제 2분의 8에서 2분의 5로 빼는 거니까 얘는 2분의 3. 따라서 A는 3 될 거고, A가 3인 줄 알았으니까 C는 1 될 거고. 그래서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기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결정하고, 최대 최소가 영향을 주는 애가 혼자가 아니고 이 A라는 애도 위아래로 늘리면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줄 거고, C라는 애도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줄 거라서 A하고 C가 최대 최소에 같이 영향을 주는 놈이어서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죠?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또 A랑 C에 관한 식 만들고, 연립은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0보다 클 때, 작을 때. 네?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도 있어요. A가 음수일 때면, 근데 얘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얘 때문에 어차피 결정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예,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주는 거야. 그림을 주고 풀으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1번에서 문제 읽었던 대로 제일 쉬운 거부터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읽는 거야. 그리고 특정한 함수값 하나 찾는 거야. 이건 쉬운 점 찾으면 되겠지. 문제에서 보이는 점 중에서 쉬운 점 하나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주기를 먼저 읽을 건데요. 사인 그래프래요. 사인 그래프. 주기를 먼저 찾을 텐데 눈에 보이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마디 맞지? 한 마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여기서 얘에서 여기 빼면 8분의 4파이? 8분의 4파이? 2분의 파이? 주기가 2분의 파이네? 이 함수는요, 주기가 2분의 파이래요. 주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래 사인 그래프는 2파이가 주기인데, 그놈한테, b분의 1을 곱해서,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요 한 주기가 2분의 파이. 저쪽이. b는 또 이제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b는 얼마? b는? 4. 너무보다 크대, b. 그 다음에 읽을게, 이제 최대값. 근데 이거, 굳이 최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자, 이 그림. 이 진폭이 얼마야, 지금? 3. 근데 원래 사인 그래프는, 코사인도 그렇지만, 위아래로 똑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때 맨 위에는 얼마였을까, 그럼? 2? 1? 1? 잠시만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원래 위로 올라간 크기나 아래로 올라간 크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놈 전체를 절반 딱 쪼개면 그게 위로 올라간 크기랑 아래로 올라간 크기, 내려간 크기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위로 올라간 게 2분의 3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 A, 걔는 2분의 3. 그리고 그놈을 얼마만큼 올렸길래 지금처럼 올라가 있을까? 당연하지. 그래서 요 A, 여기서 이 그림에서 그림 보고 A가 2분의 3 되어야 되고요. 이 C는 Y축 평이동인 거 맞지? 이거 그대로 Y축 평이동인 거 맞지? 이 괄호로 묶여있는 게 아니니까 요것만 X의 변환을 주는 거고 요건 Y축 평이동이에요. Y축 평이동 C도 2분의 3. 지금은 문제가 좀 쉬웠네. 함수값 결정 안 하고 그냥 최대수수만 보고도 우린 얘를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자, A, B, C를 다 구했어. 이 되겠어? 할 수 있겠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요것도 옆에 더하기 문제 한번 해봅시다. 원래 진폭이 2인데 3이 돼서 2분의 3이에요. 그렇게 읽어도 되고. 맞아. 원래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위아래 최대 최소가 1이었잖아, 1. 진폭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얘가 원래는 1이었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근데 지금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 된 거잖아. 이게 위아래로
대칭 관계가 되게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으려면 이걸 위로 올려놓고선 3이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이런 상태로 그려놓으려면 여기는 2분의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겠지. 그러니까 A 값이 2분의 3 되겠지. 그걸 진폭으로 읽어도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전체 크기가 2야. 근데 그 크기가 3으로 늘었어. 그래서 2분의 3이야.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야, 너 목소리 안 들어간다고 마이크를 주니까 너 목소리 안 들어가게 거기 밑에다 그렇게 달아놓고 있냐? 됐어? 네. 할만하겠죠? 네.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삼각함수라고 하는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하고 좀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되게 어렵게 좀 받아들이는 거야, 초반에. 계속 눈이 많이 여러 단원에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자, 대표 이제 4번. 거기에는 절대값까지 왔어. 아니, 다른 그래프에서도 절대값 나오면 귀찮았는데 이 사인에다가 삼각함수에다가 절대값까지 오네? 자, 요거부터 체크합시다.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은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었지, 그지? 절대값을 다루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절대값은 뭘 다루는 기호? 지금 그림이야, 그거. 절대값이요? 절대값은 내가 뭘 다루려는 기호라고 그랬어? 그래, 부호 다루려는 기호야. 그래서 우리 절대값 나올 땐 기본적으로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눠가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였거든? 네. 근데 지금 단원에서는 그래프 단원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도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지금 여기 와서, 얘는 부호 다루는 기호니까 x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나눠 생각해야죠. 물론 그 생각이 맞긴 한데, 그 생각을 거쳐서, 그러면 그래프에는 걔가 어떻게 적용되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지.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예요. 얘처럼 x한테만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고 이놈처럼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을 때가 있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였냐면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는 이게 그냥 함수가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었으면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 y쪽에 절대값이 붙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함수를 다룰 거라서 x한테만 절대값들이 붙어. y한테는 절대값이 안 붙어.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놈이던가 아니면 얘밖에 없어요. 함수에서는 절대값 다루려는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y한테 절대값 붙는 거 하나, 이런 상태에서 y한테 절대값 붙는 거 하나,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총 4가지가 있는 거야, 원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4개가 있는데, 함수에서는 요거밖에 못해. y한테 절대값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였냐면, 이렇게 x한테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랑 나눠 생각하는 거거든?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fx를 그리면 돼.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 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얼마가 돼? 1이 될 거니까 f1을 찾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그냥 플러스일 때 함수값을 그냥 가져다 쓰라는 거지. 그거를 기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x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그리는데요? 걔는 대칭시켜서. 선생님이 1학년 과정 하면서 절대값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 기억나? 오른쪽만 그려놓고 걔를 데칼코마니 하듯이 y축으로 이렇게 접었다 피면서 자국 남기는 거지. 대칭으로. 그 다음에 식 전체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이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도 돼.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도 되는데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걔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음수인 애들도 원래는 있는데 그 y가 음수인 애들을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래 얘는. 그래서 요런 그릴 때는 x축 기준으로 해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놈만 위에는 그냥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인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릴 거고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 걔네들을 위로 접어 올리는 거지. 이해되겠지? 절대값 그래프를 함수에서 다루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 함수에서 다루는 절대값 그래프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어렵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맨날 두 개밖에 없는데 근데 맨날 나올 때마다 이게 어려워 왜? 되게 단순한 거야 사실은. 이걸 겁먹어서 그래.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겁먹고 이거 또 어려운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먹어서 그래. 가장 기본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그림은 이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거 다 그려놓고 이거 하면 되잖아. 이거 뭐 하는 건데? y축 평행이동. 이만큼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돼, 이거. 얘는, 얘네. x한테만 절대값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sin x는 그릴 줄 알지 않아? sin x를 그리되 오른쪽만 그리라는 거 먼저. 오른쪽에 이렇게 4등분 해갖고 sin 그래프 이렇게 오른쪽은 다 그리래. 왼쪽은 원래는 이렇게 왔었겠지? 근데 이 왼쪽 그리지 말고 오른쪽만 그리라는 거야. 오른쪽만. 그리고 왼쪽은 어떻게 그리라고? 이거를 데칼코마니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놓고 그놈을 플러스 1, 위로 1만큼 올리라는 거야. 여기가 1이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그놈이 위로 접혀 올라가서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1만큼 위로 올리라니까 얘가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함수값들이 얘도 2가 되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네. 이렇게. 어떤 식인지 이해되겠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값 얼마? 2. 최소값은? 0. 이 길이. 그지?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2. 맞지? 됐다, 어려워. 할만하겠지? 그지?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 돼. 자, 그럼 요번에는 얘는, 그냥 뭐, 여기서는 그래도 이 플러스 1이라는 또 다른 변수도 작동이 되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없네. 그냥 식 전체 절대값 붙어 있잖아. 이거잖아. 난 뭘 그릴 줄 알면 돼? 탄젠트 EX를 그릴 줄 알면 돼. 탄젠트 EX는 앞에서 해봤어. X한테 이거 곱해진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축소. X축으로 절반 줄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 여기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2분의 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점근선을 가지는 거지. 요만큼 진폭, 요 진폭이 된다. 요만큼 크기. 얘를 주기라고 불렀던 거고. 근데 얘가 절반 줄일 거니까 오른쪽에서만 줄어주는 게 아니고 왼쪽도 줄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얘가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돼서 전체 주기도 2분의 파이로 주는 거야. 이 안에다가 그냥 탄젠트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럼 우리 아까 여기 한 가운데 점이 4분의 파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것도 절반 줄어들 테니까. 여기가 그냥 8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때 함수값 1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나 표시해주면 되고. 8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1. 이렇게 하나 표시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 절대값 붙이래, 이거. 이게 지금 탄젠트 EX 그래프예요. 이게 탄젠트 EX 그래프인데, 이거 식 전체 절대값 붙이래. X축 아래쪽에 있는 것만 위로 다 접어 올리자는 거였어. 그래서 얘가 그림이 사실은 이만큼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잖아. 저쪽에서도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이 아래에 있는 애들만 다 위로 접어 올리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위로 좁혀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꺾여져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최대 치수가 어디 있어 이건? 계속 올라갈 텐데. 이 점근선이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서 최대 치수는 없어요. 없다. 최대 치수는 없다. 이게 답 쓰면 되는 거야.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두 가지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 4-1번 2번 더하기 이것도 한번 해봅니다. 잘했어. 그렇게 해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가계 삼각함수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주로 많은데 거기에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으니 얘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이해한 그래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이 공식들을 다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공식 하나로 퉁치자 그랬었어.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그걸로 퉁쳤는데 그때는 걔네들이 이런 작동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성립한다는 거야 원래는. 근데 원래는 이거 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기억을 해야 돼. 이건 주기 공식. 이건 뭐라고 불러? 대칭 x축, y축 대칭이겠죠? x한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각 공식. 각이 음수니까 음각 공식. 이거는 부각 공식이라고 그러던가? 옛날에 그런 이름들이 다 있었거든? 이건 여각 공식. 옛날엔 그런 다 이름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도 뭐 이름은 따로 쓰진 않지만 공식들을 원래 다 따로따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공식 그거 하나로 퉁칠 거고 따로 기억할 건 이거 하나 또 하나 있긴 해. 여각 공식이라는 거 하나. 근데 이 여각 공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는 그냥 따로 여각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 그 위삼각이라는 얘기로 했었는데 그거 하고 얘만 따로 기억하고 워낙 자주 쓸 거라서 다 저걸로 해도 돼. 다 공식 그거 하나로 해도 돼. 그 공식이 뭐였는지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공식은 그렇게 복잡한 공식을 우리가 왜 써야 되냐면 우리는 90도 범위 내에서 특수각일 때만 걔네들을 함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 사인 30도 이런 거, 사인 45도, 그지? 걔네들을 우리는 y 값을 직접 찾을 수가 있었거든. 근데 삼각함수를 공부해 보니까 얘가 이 동경이라는 애가 막 빙빙빙빙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각이 되게 큰 것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특수각을 다 찾아가면서 그 각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지.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각이 큰 놈이 나올 때 다 여각 범위, 예각 범위 내로 줄여서 계산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어떻게 각을 잡았었냐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공히 각의 모습을 여기 들어오는 각의 모습을 다 이 모습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9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습니다. 둘 다 표현 가능해요. 플러스로 써도 되고 마이너스라고 써도 돼요. 각의 모습을 90도 곱하기 n 이런 꼴로 바꿔서 첫 번째 볼게. n부터. 첫 번째 볼게. n부터. 이놈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 써요. 뭘 그대로 써요? 이 함수를. 얘가 홀수일 때만, 이 n이라는 놈이 홀수일 때만 이 함수를 바꿔 쓸 거야. 그 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라는 놈으로 바뀌거든? 역수로. 근데 걔를 나중에는 코탄젠트라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1학년 때는 안 나와. 2학년 문과 때도 안 나와. 이과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야. 코탄젠트라는 거는. 탄젠트 역수야, 이거 그냥. 탄젠트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이거부터 볼 거야. 여기 1번.
n의 모양을 보고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서 함수를 바꿔 쓸 건지 아니면 그대로 쓸 건지. 그거 결정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제일 쉽지? 세타. 얘가 플러스 세타였던 마이너스 세타였던 난 그냥 얘를 그냥 세타라고만 가져온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귀찮은데 요 앞에 부호 결정하는 거. 얘네들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부호를 써줘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써줘야 되는데 그 부호는 뭘 보고 결정하냐면 이 각이 가지는 4분면을 생각해요. 이게 몇 사분면인지 생각하는 거야. 그때 이 함수들의 각 4분면에서의 부호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 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3, 4분면에서 플러스인 애가 누구지? 네. 사인이 아니라, 1, 4분면에서 누가 플러스야? 사인, 다, 여기는 다. 여기는? 사인, 여기는 사인만. 얘는? 탄젠트,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여기는 다 플러스. 그래서 외우는 게 어떻게 외우냐면 얼, 산, 타, 크로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얼, 싸, 안, 꼬 이렇게 외워도 되고 편한 걸로 외우면 돼. 외울 수는 있겠지? 네. 뭐 원하시는 대로 외우기 쉬운 걸로. 그래서 3, 4분면이니까 누가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3, 4분면인데 사인이라는 놈이 나왔대. 네. 그럼 걔는 부호가 뭐겠어? 네? 걔는 부호가 뭐겠어? 사인이라고 나왔으면. 마이너스. 3, 4분면인데 사인이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였겠지? 네. 그것 따지라는 거야, 이 부호.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으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거고요. 각의 변화는 다 이걸로 바꿀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음각공식이라는 거 하나 참고, 음각공식도 이걸로 해도 돼. 근데 걔는 각의 크기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이놈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단 음수라는 부호를 먼저 정리하자는 거지. 이 음각공식은 사인일 때 이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다룰래? 코사인일 때 이 마이너스 부호 어떻게 다룰래? 탄젠트는 또 어떻게 다룰래? 이 각의 크기가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다룰래? 이건데 이거는 대칭성이랑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완벽히 그냥 대칭성 얘기야. 아까 사인 탄젠트가 어디 대칭이라고 그랬어? 사인 탄젠트가 그 기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코사인은? 우함수. 그치? 우리 그 기함수를 표현하는 함수식, 기함수를 표현하는 함수식이 뭐였냐면 f-x가 마이너스 fx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고, 우함수를 표현하는 함수식은요, f-x는 fx예요. 읽을 줄 알겠지? 이건 뭐 그냥 문자로 막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야? 각의 크기가 음수일 때, 얘 오른쪽에 있는 놈이랑 같은 거 쓰라는 거야. 근데 얘는 그 부호도 바꿔주고. 근데 사인이 이걸 만족한다며. 사인이 이걸 만족한데, f 대신에 사인 쓰면 이게 만족이 된대. 그러니까 이거잖아. f 대신에 사인 쓰면 이거잖아. 걔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야 돼. 탄젠트도 그렇다면서? 탄젠트도 이거 만족한대. 그러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야 돼. 근데 코사인 우함수를 얘래. 코사인 이거래. 그러면 코사인, f 대신에 코사인 집어넣으면 이거 만족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냥 코사인이 돼야 돼. 이게 음각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여각공식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식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만 있는 경우라서 얘는 그냥 사실 이 얘기예요. n이 1일 때 얘기야. n이 1일 때 얘기.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은 이제 그 위상각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각의 크기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 뭐라고 쓰지? 이렇게 쓰면 각이 여기 있는 세타랑 여기 있는 세타랑 같은 놈인 것처럼 써서 보여서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거든? 세타 1, 세타 2라고 쓸게요. 각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그냥. 사인과 코사인이 각이 서로 다른데, 그런데,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한 값이 90도가 되면, 이게 90도가 되면, 그러면 저놈은 같은 거야, 그냥. 근데 얘가 사인 코사만 그런 게 아니고 탄젠트랑 코탄젠트도 탄젠트의 역수도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도 위에서 선생님이 코탄젠트라고 썼는데 이게 탄젠트의 역수라고 쓰시면 돼요. 이놈도 똑같이 각을 두 개 더해서 90도가 되면 그 두 놈은 또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식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정리해준 이 공식 말고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쓰는 공식이니까 하나, 둘, 셋. 다 큰 거 나오면 다 이 정도 가지고 바꿔 쓰기 하면 돼.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몰라도 관계는 없긴 해. 다 이걸로 되니까. 다 이걸로 되니까. 근데 조금 더 빨리 다루기 위해서 얘는 추가로 더 정리해 준 거고요. 아, 맞다. 야, 우리 유튜브 100명 넘었다? 대박. 그 중에서, 어젠가? 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업이 펑크가 나갖고, 안 온다 그래갖고,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지연이 수업 중에서, 시험 대비할 때, 이차함수에서 최대치수 결정할 때, 숫자 빨리 잡는 거 있었잖아.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갖고 올렸다? 1시간인가 2시간 만에 조회수가 3,000. 갑자기 재밌어졌어. 갑자기 재밌어졌어, 유튜브가. 일단, 그래서 뭐 최대치수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치수는 2차 함수의 최대치수랑 똑같아요.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찾는 것도 있었지 앞에. 그런 최대치수도 있고 얘를 치환해서 최대치수를 찾는 게 있거든. 근데 치환을 하는 건 치환하고 나서 모양이 2차 함수야.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랑 똑같아. 이건 시험범위였네. 이건 시험범위였네. 망했어요. 자, 예제 5번부터, 페이지 5번부터 해봅시다. 최대수는 뒤에 나올 거고, 지금은 이제 이거 이용해서 각 변환해갖고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한 번에 이렇게 뭐 다 이거 한 번에 싹 식을 같이 정리하려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하나씩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놈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놈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다 찾을 거야. 자, 사인 여기다 먼저 쓰자. 자, 사인 3분의 4 파이는 이거 이용할 건데 2분의 파이가 얼마씩 가는지를 알고 싶은데 분모가 홀수면 그걸 쓰기가 불편하거든. 이런 거는 이 공식을 다루는 무슨 방법 이런 게 아니지. 그냥 분수를 다루는 방법인 거지. 나는 얘가 분모에 2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홀수가 있으니까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짝수 만들어? 8분의 3? 응? 응? 2분의 1. 2를 분모 문제도 곱해주면 되지. 네. 이 값은 바꾸면 안 되잖아. 네. 이 전체 값에 변화는 주고 싶진 않고 그냥 이 분모가 짝수로 표현됐으면 좋겠어. 그럼 분모 문제에다 같은 수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는 사인 6분의 8파이가 되는 거야. 사실 요거까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하면 돼. 안 써도 돼. 그래 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파이는 분모가 6인 놈은 6분의 3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그래서 얘를 저런 모양으로 바꿔 쓰면 6분의 3파이를 몇 번이나 갈 수 있어요? 6분의 3파이를 2번이요. 2번 갈 수 있네. 6분의 3파이는 2번 갈 수 있네. 그리고 나면 얼마가 남아? 6분의 2파이가 남겠지. 네. 6분의 2파이는 약분하면 3분의 파이지. 이렇게 쓰는 거야, 쟤를. 이 모양이 되게 바꿔 쓰는 거야, 그냥 쭉. 그래 놓고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 자, 첫 번째 할 일이 n의 부호를 보는 거라고 했는데, 같은 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서 쓴 거. 자, 얘부터 볼 거래. 짝수네? 짝수네? 그럼 이거 함수 안 바꿀 거지? 얘는 그냥 사인이라고 쓰면 된대. 그 다음 두 번째는 각 쓰는 거였네. 각, 파란색. 각, 여기가 플러스 3분의 파이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우리는 부호 따지지 말고 그냥 3분의 파이만 필요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호를 따지면 된대. 부호는 빨간색. 자, 요거 4분면 읽어야 된다 그랬지? 4분면. 요거 몇 사분면? 3, 4분면이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네. 3, 4분면에서 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라는 부호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래, 이렇게. 됐어? 요거 구하는 거래. 그럼 이제 예각 범위 안으로 특수각으로 나왔으니까 숫자로 바꿀 수 있겠지. 사인 60도죠?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누가? 이만큼에. 두 번째, 탄젠트 6분의 5파이. 얘는 이제 분모가 6 짝수로 나와 있네. 그럼 이제 바로 얘부터 하면 되네. 그러면은 탄젠트 2분의 파이가 6분의 3파이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한 번밖에 못 가고요. 그지? 두 번 갈까? 네. 두 번 갈까? 그럼 뭐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면 되지. 두 번 갈 거면 여기 마이너스로 쓰면 되지. 6분의 3파이, 6분의 6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써도 돼. 아니면 6분의 파이 한 번, 2분의 파이를 한 번만 가고, 플러스 6분의 2파이, 이렇게 남겨도 되고. 이해되겠지? 자, 여기가 또 짝수야. 짝수면, 탄젠트 안 바꿀 거야. 탄젠트 안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든 플러스 6분의 파이든 우리는 부호 필요 없이 각만 갖고 오면 된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가 90도를 두 번 가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거든. 그럼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래. 2사분면이면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 탄젠트는 3, 4분면에서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2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다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 세 번째,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먼저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미리 한 거야. 마이너스 부호 가지는 각을 바꿔서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음각 공식을 먼저 쓰자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빼서 남겨놔야 되는데 얘는 그것도 없죠.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음각 공식을 쓸 때 그냥 얘는 이렇게 돼.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먹어버려. 코사인은. 이제 이 다음부터 한 번 더 해야 되네. 분모가 홀수여서 얘는 코사인 6분의 14파이. 그러면 얘는 코사인 여기다 써야 되나? 코사인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6분의 3파이를 몇 번이나 가는 거지? 6분의 3파이요? 2분의 파이. 우리 이거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분모를 6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6분의 3파이지. 아, 6분의 3파이를 4번이요. 4번은 갈 수 있네. 그리고 나면 얼마 남았어요? 6분의 2요. 6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야. 약분하면. 이거 바꿔쓰기 하는 거래. 얘부터. 짝수네. 짝수니까 또 안 바꿀 거야. 코사인. 그리고 각은 플러스 3분의 파이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우리는 3분의 파이만 갖고 오면 된다고 했고, 이제 90도를 4번 돌았으니까 한 바퀴 또 바꾸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더 갔대?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뭐 다 플러스잖아. 얘 그냥 플러스. 됐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얼마였지?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었어. 그 숫자를 하나씩 바꿔서 여기다 놓고,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산수의 계산이지 뭐. 이게 이제, 뭐, 루트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수준의 덧셈 뺄셈 계산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거 바꾸는 것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2번도. 2번도, 아까는 이제 음각 공식 다루는 거, 이 음각 공식을 다루면 좀 편해라는 걸 하나 봤는데, 지금은 요거. 90도 각이 있죠? 요거. 위상각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요놈으로 얘를 조금 빨리 정리할 수 있어서, 근데 안 써도 된다 그랬어. 그냥 이거 써도 돼. 그냥 이거 써도 돼. 왜? n이 1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저거 쓰는 게 낫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어. 난 얘를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각을 더했을 때 90도만 남길 거니까 2분의 파이는 남겨야 되잖아. 나머지는 없애는 거야. 얘는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만 쓰면 되지. 그럼 이 각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거야. 각이 같으면,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남으면 이 함수값 두 개는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음수일 때는 이거 쓰기가 되게 용이한데, 이걸 쓰기가 되게 용이한데, 지금처럼 여기 플러스가 있을 때는, 플러스일 때는 얘를 쓰는 게 더 낫기는 해. 이걸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n이 1이네 이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써볼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보래요. 요거 세타가 n이 1인 경우죠. n이 1이니까 함수를 바꿔 쓸 거야.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우리는 그냥 세타만 가져올 거래. 그리고 뭐야. 세타만 가져올 거래. 그리고 이거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사인 부호는? 플러스. 그냥 플러스 쓰면 되는 거지. 되지? 아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 얘도 코사인이 됐네. 됐지? 이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바꾸고, 두 번째 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보래.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 놔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2분의 파이에다 n이 2인 경우니까 2 짝수인 경우니까 사인을 안 바꿔 쓸 거야. 그냥 사인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각이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난 여기 세타만 갖고 올 거야. 그리고 이거 몇 사분면인지 읽으래. 몇 사분면? 3, 4분면일 때 사인 부호는?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읽은 부호를 얘한테 그대로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지금은 요거, 이 각 바꾸는 거 있어요, 요거. 네. 이거 훈련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다 지금 일일이 쓰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2번 같은 경우는요, 좀 이따 해주겠지만, 그냥 쓱 보면 답이 나와요. 네? 이거 풀이 한 줄로 안 적어. 그냥 이거 보면, 뭐야? 0이잖아.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답이 0이라고 나와. 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느 한 곳에 몰입되어 있으면, 지금 이 풀이 하는,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가게 모양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 있으면, 가게 모양들이 이렇게 크게 막 써 있으면, 다 이걸로 줄여야 돼.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막 손이 많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생각 말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하고. 자, 이거 바꿀 거야. 이거,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라고 쓸 거고, 플러스 세타라고 쓰면 돼. 여기 홀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함수 바꿔 쓸 거야. 코사인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그냥 세타만 갖고 올 거야. 그리고, 90도를 3번 가고, 그리고 세타를 더 갔대.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사인 부호는요? 마이너스. 그걸 읽은 대로 여기다 부호를 주면 된다고 그랬어. 다음에,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 물론 주기공식에 의하면 그냥 바로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쓸 수도 있을 텐데, 2파이가 한 주기거든. 한 주기니까 주기를 움직인 거는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라고 바로 적어도 돼. 주기공식으로 바로 적어도 되고, 지금은 얘를 훈련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바꿔 쓸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그냥 지금 선생님은 요거 훈련시키려고 다 써보는 거야. 자, 요 놈은 짝수네. 짝수니까 사인 안 바꾸고 그냥 쓸 거고, 가게 크기도 세타 갖고 올 거고, 90도를 4번 움직이고 세타를 더 갔어. 몇 사분면? 1사분면이면은 사인 부호는 플러스. 그럼 얘도 플러스. 이렇게 쓰라는 거지. 요거 4개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바터셈이죠? 더 그랬으니까 얘는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얘는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0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각 변환하는 거. 이거는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놈이라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문제만 쓱 봐도 0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얘가 세타는 다 똑같이 있잖아. 세타는 다 똑같이 있고 90도 가서 세타가 간 거. 얘는 얘보다 90도를 더 간 거지. 얘는 또 이놈보다 90도 더 간 거지. 그러니까 딱 각이 딱 90도씩 차이 나는 거지. 세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 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라고 해보자. 세타는 바뀔 수도 있겠지? 여기에 저 첫 번째 놈이 이게 동경이 여기 위치하는 거고, 그때 사인 값을 구하려니까 사인 값은 X좌표야 Y좌표야? Y는 Y좌표. 그렇지. 이놈을 내가 이렇게 쓰면 요 밑변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뭐야? 코사인. 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요? 이거 반지름을 내가 1이라고 두면 밑변분의 밑변, 얘가 분모로 들어갈 거라서 이 밑변의 길이가 그냥 코사인이 돼. 같은 방법으로 사인은 이 Y좌표가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코사인 콤마 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과할 때는요, 다 좌표를 이렇게 잡아요. 원 위에 있는 점. 자, 어쨌든 이렇게 세타라는 각을 갖는 이 점의 Y좌표, 이 크기. 그게 얘가 의미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그냥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90도 움직일 거고, 90도 움직일 거고, 90도 움직이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뇌 수직으로, 요놈, 이렇게 4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4개의 Y좌표들을 더하려는데, 얘 Y좌표랑 얘 Y좌표가 서로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크기가 같고. 이놈 Y좌표하고 이놈 Y좌표가 크기가 같고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면 다 뭐가 돼? 0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림상으로 보면 다 수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임의의 4점이거든요.
수직관계의 임의의 4점에 y좌표를 더하세요. 이 얘기여서 그거를 읽을 수 있으면 계산 안 하고 그냥 0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하겠죠? 정리할 거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 세타에서 90도를 더 간 이놈. 이놈이 가지는 이 각의 크기가 얘인 거지. 2분의 파이 90도 플러스 세타.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얘가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각 변환하는 것도 훈련을 해봤고, 대표지 6번이 아까 선생님이 여기 그림 그렸던 거 있지? 네. 그거랑 같은 얘기야, 이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가면서, 요 공식 이용해서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먼저 보는 건데, 요 첫 번째 거 다룰 때는 우리가 필요한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한 첫날부터 얘기했던 공식인데, 제곱과 관련된 공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 사인, 제곱, x,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x, 얘가 1 만드는 거. 뭐 x 대신에 세타라고 써도 됩니다.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는 거. 여기서 두 개를 더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만들어내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은 이거밖에 안 쓸 거긴 한데 양변을 사인으로 한번 나누세요. 사인 제곱으로.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여기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제곱이 될 거야. 얘는. 탄젠트 제곱.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제 우변은 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사인 제곱분의 1 쓰면 되고. 이런 제곱 공식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이번에.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 되는 거네. 얘가.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이지. 그거. 탄젠트 제곱. 왜 여기 또 세타가 됐니? 갑자기 왜 세타로 바뀌었니?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가 되고 플러스 코사인으로 나눴으니까 1. 우변이 코사인 제곱분의 1. 이 제곱 공식은 이렇게 총 3가지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공식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얘고, 쓰는데, 지금은 뭐 첫 번째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사인 제곱이 나오면, 뭐, 사인에 대한 2차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각이 서로 다 달라서, 이걸 정리하려면 좀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랑 더해서 1이 된다는 공식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코사인 제곱이 있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사인 제곱만 보이니까 도대체 사인을 어떻게 코사인으로 바꿨을까? 그걸 쓸 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거지. 사인하고 코사인은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두 놈이 같은 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쓰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사인 제곱 10도가 있고 사인 제곱 20도 있고 사인 제곱 30도도 있고 쭉 가서 다 적을 거가 됐나 그냥? 사인 제곱 70도 사인 제곱 80도 사인 제곱 90도. 근데 사인 90도는 얼마지? 1이요. 사인 90도는 1.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얘는. 제곱해봐도 어차피 1이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냥 1인 거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이런 애들, 특수각이 아닌 애들. 특수각이 아닌데 이걸 지금 나보고 계산하라는 거니까 계산을 못하죠. 특수각이 아니면 우리는 다룰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을 직접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저 제곱 공식을 이용해보자라는 거거든.
우리 사인 80도는 뭐로 바꿨을 수가 있을까? 코사인으로 바꿨을 거예요, 우리. 코사인이 필요하니까. 그럼 사인 80도는 코사인 몇 도랑 같아야 돼요? 사인 10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곱한 것도 똑같이 제곱해주면 되지. 코사인 제곱 10도랑 같겠지. 음. 그지? 얘도. 자, 사인 제곱 70도. 사인 70도의 전체 제곱인 거야, 얘. 근데 사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며. 제곱 공식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누군가는 내가 코사인을 바꿔 써야 되는데, 사인 70도는 코사인 20도랑 같을 거거든. 그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 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만나갖고,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대. 이렇게. 이렇게 만나면서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패턴을 읽어보면, 규칙 있잖아요. 이게 대칭 구조로 가지잖아요. 그죠?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지금 1이 되냐면 80도랑 10도가 만나서 1이 될 거고 70도가 20도랑 만나서 1이 될 거고 무슨 규칙 같은 거 읽혀? 네. 응? 아무 규칙이 없는 건가? 그냥 다 써봐야 되나? 무슨 규칙이 있을까? 얘는 누구랑 만나, 그럼? 10이요? 얘는 60도랑 만날 거야. 네. 걔랑 만나서 1이 될 거야. 그럼 40도는? 50. 50이랑 만나서, 40이랑 50이랑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4개 만나겠네, 이렇게. 얘네가 다 값이 1이래, 1. 그리고 여기 1 하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 요거 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물었던 거, 규칙 읽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게 크기가 더해져서 얼마가 되는 거? 90 되는 거. 가게 크기가 더해져서 90 되는 것들끼리만 1 될 거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묶는 순서상을 만들면 되는 거야. 몇 번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 탄젠트란에도 탄젠트 역수랑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더해서 90도 되는 거? 탄젠트 1. 탄젠트 1도. 그러면 역수. 탄젠트 1분의 1. 얘는 걔랑 같은 거야. 탄젠트 1도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는. 아하. 그러면 이거 지금 다 곱하기잖아. 네. 다 곱하기니까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1 되는 거네, 그럼. 네. 이것도 규칙은 똑같지. 가게 크기가 더해져서 90도가 되는 애들끼리 모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순서상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훨씬 더 많죠. 지금 각이 1도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세마기가 되게 불편한 거야. 위에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밑에 거는 개수가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규칙을 안다면 1도랑 2도랑 3도랑 막 이렇게 곱해가면서 같은 것끼리를 곱하면 이제 1 될 거라는 거잖아, 여기. 89도, 88도, 87도 막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여기 가운데쯤에는 뭐가 있을까? 45도는 45도랑 만나야 되네? 네. 근데 45도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네. 45도는 지금 혼자 있을 거고. 그러면 그놈 말고 그 직전에는 44랑 46이랑 만나서 1이 됐겠지? 네. 이렇게 1 됐겠지? 이런 순서상에 모두 몇 개 있는가? 44개? 그리고 얘는 값이 얼마예요? 1이요. 얘도 어차피 또 1이에요. 근데 다 곱하면 얼마 된다는 거야? 1이요. 얘는 1 된다는 거야. 생각의 흐름이 1번 같은 경우에서 사인들인데 다 제곱이네? 사인만 제곱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제곱이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같이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는 이제 코사인 제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사용해야 돼? 이걸 이용하면 좀 빠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